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좋아하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은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가 빨라진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얼마나 정말 똑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우파의 전사답게 정말 전혀 기죽지 않고요.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청문회 할 때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에서 이진숙을 어떻게든지가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못 시키게 만들려고, 심지어 인사청문회를 3일을 했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3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일부러 현장 조사니 뭐 그래가지고서 3일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들은 두려운 거죠. 왜 두렵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말이죠, 이라크에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저 사막에 가가지고서 종군 기자를 했던 그런 씩씩한 그런 어떤 여전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씩씩하면서도 또 스마트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자기들은 후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탄핵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사유가 없었어요. 그때 탄핵시킨다는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와가지고 그때 방통위가 2명이었거든요. 방통위원은 총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서 목리를 부려가지고 지금 방통위원장은 2명뿐입니다. 근데 2명뿐이니까 2명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서 KBS 이사 7명을 새로 임명했죠. 그 다음에 박문진, 여기도 또 새롭게 이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왜 2명이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에 위반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된 것이, 그리고 그 체제 하에서 KBS 이사를 새롭게 임명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아주 우리 즐거운 소식이죠. 근데 지난 8월 달에 행정법원에서는 말이죠, 그 박문진 이사 이거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그렇게 새롭게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좀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는 가처분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KBS 이사 7명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이제 가처분은 뭐냐면, KBS 이사 중에서 4명의 야권 성향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번에 박장범, 우리 파우치, 이야말로 그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했던 박장범 KBS 사장을 갖다가 이번에 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이사회에서 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왜 지금 방통위 2사람이 임명한 KBS 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느냐, 요걸 문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방통위가 2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2명이 KBS를 갖다가 이사 7명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럼 방통위 2명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이 새로운 사장을 갖다가 또 이제 임명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임명권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지만 요 KBS 이사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KBS 사장을 갖다 추천하는데, 요 추천을 갖다가 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요? 요 KBS 이사가 새롭게 7명이 이번에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방통위 2명이 요 KBS 7명 요걸 갖다가 임명했으니까 요 KBS 이사 7명 요게 무효라는 거야. 왜? 방통위 2명이 무효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걸면서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 KBS 이사회에서 추천을 한 거, 요거를 문제 삼아서 그 추천한 그 행위, 요건 요 가처분으로 요거 무효로 해달라, 요렇게 이제 걸은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방통위 2인으로 해도 괜찮다. 그 방통위법에 보면은 몇 명 이상이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그냥 과반수로만 돼 있다. 그렇죠. 원래 방통위가 5명인데 5명인데 2명밖에 없으니까 2명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죠.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했어요. 적법하죠. 그리고 KBS 7명이 이번에는 또 KBS 사장을 갖다가 추천했어요. 적법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박정범을 임명했어요. 적법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번에는 행정법원에서 그때는 이제 박문진 이사였어요. MBC 박문진 이사. 그때는 요 2인이 한 거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물론 이제 가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본안이 어떤 결정이 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안에 가서 다투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KBS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처분을 갖다가 누가 냈냐면은 KBS에 야권 성향 이사가 4명이 있어요. 요 4놈들이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 요 임명하는 절차 요거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2인이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똑같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얘들이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왜 2인이 5명 중에서 왜 2인이 KBS 이사를 임명하고 왜 2인이 박문진을 구성하느냐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느냐 과반수는 돼야 될 거 아니냐 5명이라고 돼 있는데 법에 왜 둘이 하느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은 거예요. 물론 트집이죠. 근데 그래가지고서 지금 탄핵 심판에 가가지고 심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진숙은 이깁니다. 불안해서 이깁니다. 저번에 가처분 할 때 정말로 아주 신의 한 수를 갖다가 내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저놈들이 말이죠. 헌법재판관 3명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는 걸 방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원래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헌법재판소법이 우연이다 그래가지고서 그 우연 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또 가처분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6명 갖고도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 사유가 없으면 바로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야말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승리해가지고서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한다. 그럼 저놈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니 탄핵시켜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라 했는데 부산시처럼 살아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쫓아낼 거야?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럼 또 탄핵한다고 그럴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남부지방법원에서도 2명이 해도 상관없다. 또 헌재에서도 2명이 해도 상관없다. 당연히 그렇게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명이 얼마든지 그래 니들 임명 안 해도 돼. 니들이 원래 방통위원장 5명 채우려면 이 야당 민주당에서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니들 협조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럼 그냥 2명 갖고 할래. 그러면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말이죠. 박문진 그다음에 이 박문진을 통해서 MBC 사장 바꾸고 MBC 이사 다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가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KBS 이사 바꾸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MBC 이사 바꾸는 데는 실패한 거 아시죠? 원래는 요걸 이제 다 바꿔가지고서 MBC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을 앉히고 정말 공정한 MBC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저놈들이 가처분 걸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서 MBC 우리 개혁이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MBC가 난리 떠는 거 아닙니까? 지금 MBC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자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 물면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그냥 탄핵시키겠다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해가지고 뭐 깜빵 보내겠다고 그냥 오롯이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MBC가 공영방송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돌아오면 MBC 화양연화 끝이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돌아오면 MBC 화양연화 끝이야. 완전히 이제 MBC 이사 새로 싹 바꿔볼 수 있고 원래 새로운 이사가 지금 지명됐는데 지금 저것들이 말이죠. 이 MBC의 이 새로운 이사에 대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지금 그 직무 정지 효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 놈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옛날에 MBC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방통위원장이 이진숙이가 방문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MBC 이사를 임명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MBC 이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지금 근무 못하도록 저놈들이 이제 그렇게 가처분을 걸어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고 쟤들이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가 지금도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돌아오면 이제 MBC도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강신업의 의견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